네.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이 45분이거든요. 제가 45분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한 9시 반 정도에 끝나겠네요. 네. 열심히 한번 달려서 제가 최대한 시간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재밌게 보셨잖아. 그죠? 네. 사투리, 저도 사실은 34년을 이 수도권에 살았는데 아직도 사투리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했는 거랑 비슷하게 연이어서 사투리가 나와서 더 친숙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 먼저 하면, 저는 오른쪽에 보이는 시골의 이 사진이 어디냐면 그 대구 좀 못 가서 외관이라는 곳에 그 시골에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셨고요. 저희들 자식들을 농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뭐 공부해서 1988년도에 대우증권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몇 살 때? 24살 때.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군대를 안 갔어요. 오지 말해. 그래서 안 갔는데 그 24살에 직장 생활을 대우증권에서 시작해서 33년간 근무를 해서 작년 5월 말 6월 초죠. 6월 1일자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 나와서 여기는 스폰서님과 우리 파트너 분들 같이 조촐하게 환영회, 이제 새로 이제 전업한 환영회를 해준 장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백원숙 리더님이시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거는 우리 큰아들. 저희랑 지금 아메를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저희랑 아메를 해보겠다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생각처럼 좀 쉽지 않은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편에 있는 거 막내 우리 지금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대우증권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사람들 많이 물어보더라고. 요즘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주식 난리죠. 예, 정말 난리인 것 같아. 먼저 이거는 이제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값이 이게 18평에서 24평이잖아요. 이 정도 평수가 사실은 신혼부부나 젊으신 분들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언제짜지? 21년 6월달 6월 말이네, 그죠? 10억이 훌쩍 평균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사실은 젊으신 분들이 집장만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뭐 도와줄 길이 없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208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가 지금 IMF가 하면서 이 시점부터 이걸 보면 겁나 올랐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 투자해서 이 시점에 팔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근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론 ETF나 이런 주가 연계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종목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목이 뭐죠? 네, 대답을 없죠, 그죠? 음, 아이고. 어, 이 종목은 그래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오늘 종가가 7만 7천원에 마감됐어요. 오늘도 엄청 빠졌거든요. 겁나게 빠졌어요. 근데 이 그래프도 보면 이 시점에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엄청 먹은 건 지금 보여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요 구간만 한번 볼게요. 어, 이게, 그차. 요 구간만 보면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잖아요. 물론 이 그래프 여기 보면 이 구간, 이게 출렁거릴 때 일반 사람들 그냥 멘붕 나가, 멘붕. 한번 빠질 때 몇천 원씩 빠져버리기가 멘붕 나가요. 그래서 돈 벌기라는 게 사실은 주식으로
물론 돈 버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보면 분명히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장기 투자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었는데 돈 벌기가 가슴 졸여서 돈 벌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가슴 졸여서. 그래서 제가 정권에 33년 근무를 했지만 감히 말하는데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굉장히 또 비트코인 난리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더 심해요. 변화가. 그래서 정말 이거 하다가는 제명이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풀렸잖아요. 그죠? 금리가 0.5% 거의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그 돈이 엄청 시중에 풀린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 그것이 다 몰려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어쨌거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이유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또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그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든 그 어떤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득이 되게 연금성 소득이 되게 우리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걸 만들지 않으면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보통 소득이 생기면 뭘 하나요? 뭘 하나요? 쓰죠. 먼저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나요?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축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축을 해서 어떻게 목돈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목돈을 만들어서 그 목돈으로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이 자산이 지속적인 소득, 연금성 소득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요. 위험성이 높다는 게 물론 당연히 돈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산성 소득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금리가 문제예요. 금리가 0.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 제가 사실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15% 20% 가까이 됐거든요. 금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15% 정도 금리 이자를 줬어요. 그래서 저축하면 돈 벌었다니까. 근데 지금 그 0.5%인데 그걸 넣어서 어떻게 목돈을 만들어요? 여기서 사실은 어렵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먼저 지출하고 남는 돈이 없어서 아예 저축 못하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저축 그래서 어쨌거나 뭐 어쨌든 저축을 만들었어. 목돈을 만들었다 치고 그래 또 자영업 가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목돈을 많이 만들 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거 해서 뭐 이 투자를 해서 정말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출 어떻게 보면 소비잖아요. 지출은 어떻게 보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만약에 이 없어지고 마는 돈이 없어지지 않고 그게 지속적인 소득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지 한번 궁금하고 한번 알아볼 만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아메이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비 정말 잘하잖아요. 소비 못하시면 계세요. 나 소비할 줄은 몰라. 소비 못할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장 특기가 뭐냐? 너 물으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소비를 해서 돈을 써서 그게 재산이 된대. 그럼 누가 못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낮은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1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변함없이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떤 인터넷 뒤져보더라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 뭐라고 귀해라고 말하고 뭐 어떻게 극복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불확실성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곳에 주목해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평생 변하지 않을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필품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다는 이 진실은
4차 산업혁명이 뭐니, 뭐가 AI가 어떻니, 저떻니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생필품에 주목한 게 아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필품 제품을 평생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죠? 우리도 지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뭐 여기서 안 쓴 거 사실은 골라라면 몇 개 없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쓰고 우리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 쓰는 이 생필품이 한 4인 가족으로 한 50만 원 정도 쓴다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50만 원 쓰냐고 하지만 계산해보면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렇게 치자고요. 50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한 10년 되면 10년 정도 쓰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생필품에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사서 쓴 데만 6천만 원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전제품, 냉장고, 뭐 이게 뭐죠? 이 에어컨인가요? 세탁기 이런 제품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고르나요? 여기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신중을 구해서 구하잖아요. 왜? 한번 사면 10년을 쓰니까 10년 쓴 제품 함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0년 쓰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리 물론 아주 비싼 것도 많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아무리 뭐 해도 또 때려 봐서도 한 2천만 원이면 사요. 그 10년 쓰잖아. 근데 이거는 신중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의 3배나 되는 이 생필품 고르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써요. 손에 잡히는 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필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출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거나 그 생필품을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 아미마트에서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면 이런 현명한 소비가 있다는 거죠.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이마트나 그 이런 마트에서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포인트 한 0.1포인트 쌓여요. 물론 0.1, 0.2, 0.3 정도 주는데 그놈이야. 도찐 개찐이잖아요. 그죠? 0.1로 가져간다 그러면 1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월에 200점 쌓이고 1년이면 2,400점이 쌓여요. 이거 가지고 라멘 한 개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나 모르겠네요. 이걸 갖다 만약에 20만 원을 갖다가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아메이에서 소비를 했다 치보자고요. 그러면 아메이는 3%의 캐시백을 줘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3%의 캐시백을 줘요. 돈을 준다고. 포인트를 준다고 돈을 준다고. 월에 한 6천 원 가까이가. 6천 원 가까이 요거 더 주지만 6천 원 준다고 생각하고 작게 6천만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6천 원 준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7만 2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내가 그걸 갖다가 아메이 제품을 써도 되고 내가 롯데마트 가서 사도 되고 이마트 가서 사도 되고 어디가 쓸 수 있는 돈 7만 2천 원 나온다는 거 1년에.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서 소비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 물건들이. 과일도 맛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소개해서 6명이나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랑 포함해서 7명을 소비를 해요. 그러면은 다 합해서 140만 원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한테 주는 포인트는 얼마냐? 똑같아요. 내가 7명을 데려가든 100명을 데려가든 나한테 0.1포인트를 주고 200점 사이고 월에 1년이면 2,400점 변함이 없어요. 맞죠? 아미마트로 바꾸면 나라 포함해서 7명이 사게 되면은 7명이 사면 140만 원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아메이는 140만 점 9%의 캐시백을 줘요. 그러면 12만 6천 원이 들어와요. 12만 6천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친구들도 각각 6천 원씩 6명 나중에 3만 6천 원을 나눠줘요. 그러면은 9만 원이 월에 들어와요. 9만 원이 월에 들어온다고 월에 1년이면 108만 원이나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마트 그 마트에서 물건이 너무 좋아. 이거는 포인트 이거 문제 안 줘도 내가 살 것 같아. 아미마트 포인트는 줄지 모르겠죠. 이 물건 너무 허접스러워. 그러니 못 바꾸죠. 근데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라 돈이 108만 원 주면도 불구하고 이마트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월등히 좋아. 그러면 안 바꾸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필품들을 이런 곳에 소비하는 것 갖다가 아메마트로 바꾸는 게 기본적인 아메의 컨셉입니다. 네.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좀 돌아갔어요. 우리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항상 부족할까요? 항상 왜 나의 미래는 불안할까요? 네, 어 이분이 빌 게이츠 맞죠? 빌 게이츠 맞죠? 이분이 왜 우리는 평생 일을 해도 가난할까? 그거는 이런 말도 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이 잘못은 아니에요. 왜? 그건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죽을 때 가난하면 당신 잘못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아직도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말대로 한다면 내 잘못으로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어디를 잘못해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네, 시대가 바뀌면 돈을 버는 방법이 바뀌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돈 버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인생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한 25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한 40년 정도 경제 활동을 해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40년 동안 아까 그랬잖아요. 이자도 굉장히 비쌌어요. 옛날에는 15% 20% 되면은 이 정도면 직장 다니고 저금하면은 충분히 이 뒤에 15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직이 될까 말까고. 그래서 잘 돼서 취직했다 치더라도 한 20년 정도 하면은 잘했다 치죠. 50세에서 나오면. 이제 100세 시대래. 앞으로 남은 50년 동안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깝깝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0년간 동안에 돈을 아무리 모으고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앞에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평생 50년 살 정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년 돈 벌 때도 돈이 부족하잖아, 우리가. 근데 돈도 벌지 못하는 50년 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지.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봉급생활, 우리는 이 4개 구간에 사실 대부분, 빠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봉급생활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자영업장이나 전문직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이 네 부류로 딱 나눌 수 있는데, 살펴보면 이 직장인과 이런 이 부분 1, 4분면과 3, 4분면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내 노동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사업자는 시스템을 굴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한 5년, 10년 가까이를 식물관처럼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누워 있을 동안도 그분보다 많이 받는 월급쟁이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월급을. 왜 그분은 누워 있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분은 내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갈까요? 그분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요. 그리고 우리 워렌 버핏처럼 이런 투자가 이런 돈을 버는 이런 구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1, 4분과 3, 4분면에서는 인구가 95% 되는데 전체 부는 5%도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 3, 4부문과 4, 4부문 이 구간에는 인구가 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의 95%를 여기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돈 안 되는 이 구간에서 아웅다웅 싸워봐야 물론 이곳에서 부자 된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버는 4, 4분면 가기는 아직 어려워요. 먼저 2, 4분면에 가서 돈을 많이 축적한 다음에 이 4, 4분면으로 와야지 정상적인 궤도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분이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사업가 시스템 만들어라. 시스템 사라. 그리고 사실 1번, 2번은 사람 관리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차리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 접속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할 게 이 아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렴한 제품, 값싼 제품을 만들면 한 3년은 간대. 예, 값싸니까 싼 맛에 사다가 누군지 어찌 안 하면 다 떠나요, 고객들은. 근데 좋은 제품을 만들면 30년은 간대요. 물건 좋고 개강하면. 근데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300년을 간다. 이 300년이라는 의미는 평생 간다라고
말을 바꿔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철학 가진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게 아메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이 공장 어떤가요? 생필품을 만드는 화학 공장이에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상한가 이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이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화학 공장이 당연히 굴뚝 있고 연기 나고 구름 뚫고 비 좀 오면 연기 많이 나는 물건 떼고 뭐 그러잖아요. 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니까. 근데 똑같이 생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꿀뚝 하나 없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아메이는 옛날부터 설립 자체부터 친환경 환경 회사로 친환경 회사로 태어나 설립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동남아 지역의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서 섬유 유연제가 굳어버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천연 원료를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서 화학 성분 조금만 넣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불구하고 아메이스는 그랬어요. 소비자 불만 쏟아졌지만 미안하다고 100%다 마음에 안 들면 제품의 품질은 지장이 없었거든요. 빨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 100% 환불해 주겠다고. 그러나 제품은 화학 제품은 절대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전용 제품에도 그 문제 해결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메는 75개 정도 연구소가 있고요. 900명 이상의 과학자와 1100명이 이렇게 있고 자사주 농장이 4개나 이상 보유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500만 정도 ABO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숫자는 오락가락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아메이는 아메리칸 웨이로 그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국가에 진출해 있고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250가지 정도의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정말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이분 아버님 되시는 분이 한 분 했고요. 이 자제 되시는 분이 2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면 한 미국에 300만 개 이상 되는 어떤 기업체에 대표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국비급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곳에 아메 회장을 하시는 분을 3번을 이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아메가 잡다당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퐁퐁이나 파는 그런 시답잖은 그런 회사라 그러면 절대로 미국에서 이런 회사 회장을 의장제에 앉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메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랑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디슨 마케팅상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는 스티브 잡스가 탔고요. 2014년도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님이 타신 그 상을 그 전에 1993년도에 우리 아메 창립자들께서 이 상을 혁신의 상을 받았습니다. 아메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성공의 기회를.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먼저 이거 알아보기 전에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떤 유통을 살펴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유통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 광고도 하고 유통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와 유통 여기에 80%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돈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고와 유통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유통이라 그러면 공유경제는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곳에 모여서 만나는 어떤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게 되죠.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니 돈이 되니까 이런 기업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비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만드는 뭐죠? 영상은 없어요. 방송국은 아닌데 어떤 개인이 우리 일단 이 개인이 영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자발적 참여해서 그 유튜브에서 어떤 시청되는 그거로 따라서 수익을 나눠 가지는 유튜브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그 애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누구나 자발적으로 어플 같은 거 제작해서 올리면 누구나 다 애플과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나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수익을 나눠 가지는 이런 구조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순 소비로 끝났던 것 같다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수익을 나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주 큰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는 제품 서비스 이제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이것도 유통이기 때문에 회원 소비자까지 전달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광고와 유통을 빼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랑 소비하는 회원 소비자를 회원 소비자가 들어갔어요. 왜? 물건을 생산했는데 물건 소비자는 전달되려 그러면 광고 안 하면 그 물건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광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광고를 이 회원 소비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35% 정도 돈을 35% 정도를 그 금액을 적립해서 아까 에디스 마케팅 상가를 탔다 그랬잖아요. 그런 공평한 수익 배분 방식으로 골고루 회원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유통회사도 아닌데 광고회사도 아닌데 일반 개인이 제품 유통과 광고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메이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를 아메이의 어떤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 여기는 기업체밖에 없어요. 일반 아까 돈 버는 건 이것이 돈을 버는데 여기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이 돈을 벌어요. 물론 소비자들 일부는 벌지만 대부분의 돈은 에어비앤비든 뭐 애플이든 뭐 그런 곳에서 돈을 벌지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아메이는 이 회원 소비자들이 수익을 35% 금액을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왜 유독 아메이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요? 그죠? 근데 뭐 유튜브나 이거는 사실은 탄생한 시기가 이 정도예요. 아메이도 이 정도쯤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한 60년을 앞선 1959년도에 이런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을 가져오니까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많고 아직도 그런 말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제조회사인데 어떤 이런 모델, 전쟁 같은 뭐 연예인, 뭐 탑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소비자들한테 광고 유통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원 소비자, 그러니까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 테니까 당신들은 광고하고 유통해서 어떤 이곳에서 사업의 기회를 가져봐라.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아메이는 광고는 터치 안 하겠다, 유통 터치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원 소비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유통으로 사업 기회를 우리한테 주게 돼서 어디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무자본, 무점포, 온리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우리가 아메이의 어떤 영업 사원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제조회사의 유통회사이고 광고회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매달 쓰는 생품을 바꾸면 된다.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이 생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런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메이마트로 바꿔봐라. 이게 다 이거라는. 그 써보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다 우리 아메이 제품이라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분 없잖아. 쓰고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하면 돼. 묻지도 따지도 않고 3개월 안에 반만 쓰지 않으면 반 이상 쓰고 나빠 그럼 곤란하고 반도 안 쓰고 3개월 되기 전에 환불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바꿔준다. 괜찮으면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쓰라고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카톡에다가도 이런 소비자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메 제품을 권유하면 이 사람 소비자들 나 그거 좋아하고 내가 살게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이 구매하게 되면 그 포인트가 내한테 적립이 돼서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한번 그걸 구독해봐라. 구독 요즘에 구독 경제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죠? 구독 경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월 구독료를 납부한 다음에 매월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정기 배송 모델에서 월 구독료를 납부하면 매달 면도날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정해진 물건들을 정해진 날짜에 따박따박 떨어지기 전에 딱 배달해주는 이게 정기 배송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정수기 모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월 구독료를 납부하면 품목을 바꿔가면서 내가 필요한 걸 한다 그죠. 우리 아미는 일은 내가 10만 원 됐든 20만 원, 30만 원 장바구니에 내가 이달에 담궜다가 내 필요한 물건 담그고 하고 다음부터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른 물건 담아 놓으면 또 배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메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혜택이 무진장 많아요. 혜택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데가 많은데 첫 달은 뭐 내가 물건 사고 끝이에요. 두 번째 달부터는 10만 원짜리 장바구니 하면 5천 원 주고 20만 원, 만 원, 30만 원, 15,000원 되고 5%의 5%의 포인트를 더 지급을 해줘요. 에이클릭 머니라는 아메의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머니를 줘요. 그 다음에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의 혜택을 줘요. 에이클릭 머니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똑같이 월 30만 원치 썼다고 이제 이마트에서 썼다고 해보자고.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죠? 0.1포인트를 쌓이면 24개월 살면 얼마나 포인트가 모이냐. 7,200점만 모여요.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그죠? 0.3% 해봐. 여기 3배예요. 3배. 21,000포인트야. 그거밖에 안 돼. 이 포인트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면 그 장바구니가 아니고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면 30만 소비하게 되면 한 3% 정도의 캐시백을 줘서 그게 또 하면 이게 한 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와요. 이건 좀 더 다시 보여드릴 건데 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오면 이게 한 24개월 하면 24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와요. 24만 원 정도? 24개월 하면 24만 원 돈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24개월에. 근데 그거를 아메이 장바구니 SOP로 사야 한다 그러면 뭐 24만 원 24만 원뿐만 아니라 이 구간별로 A클릭 머니를 또 행운과 똑같은 A클릭을 받아서 결국은 106만 5천이라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또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 영남대 얼마 전 신문에 영남대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이 이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대학교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래서 그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이 가상 메타버스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곳에서 하는 그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네. 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그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지금 가상 공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가상 공간을 누가 만들었다 가정해봐요. 그럼 그곳에 어떤 건물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 그곳에서 우리 비트코인이든 뭐 전자화폐로 물건도 사기도 하고 건물 지으려 그러면 뭐 벽돌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건물 짓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놀기도 하고
뭐 물건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니지.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모양들이 아바타가 좀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그런데 정말 사람같이 그런 게 아바타가 뭐 생긴다 그러면 정말 가상 공간에서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가상 공간에 가서 요즘에 우리 뭐 이렇게 누가 옆에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암에 아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소득 필요 없냐고. 이곳에서 우리가 암웨이 사업 설명할 일이 뭐지 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암웨이에서도 사실 이런 메타버스 같은 25센트 라이드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가상 공간에 우리가 그 이 자전거 라이딩을 많은 파트너들이랑 같은 공간을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죠? 앞질러 뒷질러 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혼자 하면 10km, 20km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쉽게 간대요. 10km, 20km를 같이 하게 되니까 신나니까 앞질러 뒷질러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대요. 이게 25센트 라이드가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7월 달까지 예약 주문한 거는 10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면 너무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걸 지난주 어저께인가 우리 팀에서 하여튼 그 뭐 예행 연습이라 해야 할까요? 그걸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나서 재미가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캘프는 너무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왜 필요할까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우리 그 영양제에서도 맞춤 서비스 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개개인마다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서 WS를 하나 먹더라도 어떤 사람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몸속에 미생물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은 무작정 뭐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제품이든 뭐가 들어가야 그 사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지금 얼마 안 와서 뭐 1년 안에 그런 게 나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영양의 패러다임이 이제 확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이게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030년도에 지금 2021년도에 5조 정도 예상하고 있대요. 시장이. 근데 2030년 앞으로 9년도 안 남은 이 세월에 25조를 목표하고 있대요. 물론 이게 이렇게 도달 안 될 수도 있지만 5조에서 25조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아메이, 뉴트라이트는 몇 프로 차지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아메이가 1조 3천억밖에 못 하거든요. 전체 다. 뉴트라이트만 2030년도는 도대체 매출을 얼마 할까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에비스 마케팅을 탔다는 그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를 이 아메이를 소개해준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 마트에 똑같이 20만 PB를 20만 원치를 구매했다고 쳐봐. 여기 아메이는 PV랑 BV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관계에서 오늘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그건 나중에 스폰서님한테 여기 모시고 오신 스폰서니까 꼭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이 20만 PB는 한 1.65배가 BV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에서 1.65배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PB 각각 썼어요. 아니 무조건 20만 PB를 우리 써야 될 의무는 없지만 계산상 3% 이제 3% 개시별 받으려면 3%를 해야 되거든요. 20만 PB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PB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스폰서는 얼마를 받아갈까요? 그러면 스폰서는 80만 PB잖아요. 20만이면 80만 PB고 그럼 6%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4만 8천원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나라부터 받는 이걸 빼야 되는데 나는 60만 PB를 써서 6% 3만 6천 원, 3만 6천 원을 빼면 12,000원 돈을 스폰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가져가냐면 이 3만 6천 원에서 각각의 A와 B가 가져가는 6천 원씩 빼면 2만 4천이라는 돈을 내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내가 매출도 작고 늦게 시작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이 더 커요. 수익에 역전이 생겼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다단계가 최소한 아니구나. 다단계는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의 수익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왜? 내려가면서 포인트 지급하는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전된다는 말은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착순이하고 노력순이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이 떼가리를 있어가지고 왠지 얘가 뭔가 데려갈 내 수익이 건드릴 것 같아. 그래서 빼보면 어떻게 되냐? 똑같다는 거죠. 36,000원 받아서 6,000원 빼면 24,000원이다. 그래서 스폰서는 나의 수익과 전혀 무관하다. 몇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나의 수익은 관계없다. 오로지 내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30만 원을 소비하면 우리 혜택이 이 정도 들어온다고 아까 뭐 장본에 보고 이렇게 106만 5천 원 혜택을 받는다고 이제 들어온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고 괜찮으면 여러분만 쓰고 말까요? 누군가 소개하겠죠. 그런 이런 나같이 쓰는 이런 3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을 세 사람을 찾았다가 가져가면 한다면 세 사람 이렇게 찾으면 내가 한 9% 정도 되고 이걸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면은 내가 받는 수익이 12만 9,600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A 클릭머니를 추가로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는 거 한 7만에서 8만 원 상당한다는데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되는 브론즈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듯이 이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브론즈 파운데이션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아직 안 됐네. 그죠? 9% 돼야 되니까. 이 사람 좀 더 노력해서 6%고 6%고 물론 이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으로 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구조가 된다 그러면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의 캐시백과 에이클릭머니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클릭머니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당연히 이제 브론즈 키트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했고 브론즈 빌드도 했다 그러면 만약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나 브론즈 필드 ABC를 브론즈 빌드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1,000만을 만드는 이제 사람이 되고 이게 한 달 하게 되면 이런 구조를 한 달 하게 되면 SP라 그러고요. 그거를 3번 하면 GP, 6번 하게 되면 PT, 12번 한 1년 내내 하면은 파운더스 PT가 되는데 파운더스 PT 정도 이제 12달을 이런 구조로 12달 끌고 왔다 그러면 연 한 5천에서 7천 정도의 소득을 갖고 해외여행 리더십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매달 평생 정가 상속이 됩니다. 이게 암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 15억 원 정도의 건물 자산을 가치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ABC도 사실은 파운더스 PT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구자 되면은 우리가 2024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에서 지중해 많은 분이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조가 되면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지중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지금 작년 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열심히 이제 외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한 이 정도 500, 700, 이런 1억 정도 자산 수익을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30억 정도의 건물을 가지는 그런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로 이제 6명을 만들면 내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월 1,000만 원을 받게 되고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이것도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5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아메이는 이게 뭐지? 아메이는 점포도 없고 이거 왜 가려져 있지? 누가 낙서를 하셨나 봐요. 안 보이시죠? 누가 낙서를 했어요. 요 부분에. 아메이는 일반 사업은 점포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아메이는 점포도 없어요. 재고, 일반 사업은 재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메이는 재고도 없어요. 직원 월급 주려고 그러면 월급 날이 제일 무섭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메이는
1인 기업이고 회사가 다 월급을 다 주기 때문에 나는 걱정 전혀 없어요. 환불, 물건을 이제 제대로 판매했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줘야겠지만